어느 도시의 한 상담실 문이 닫히면 안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담실을 15년 넘게 운영해온 한 상담사는 수천 쌍의 커플이 바로 이 의자에 앉아 같은 장면을 반복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가 발견한 충격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깨지는 커플은 전부 예외 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이든 시댁 문제든 설거지 한 그릇 때문이든 표면적인 싸움의 주제는 매번 달랐지만 파탄으로 치닫는 방식만큼은 하나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패턴을 커플 당사자들은 절대 스스로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파괴의 경로가 안에서는 완벽하게 투명해져 있었습니다. 상담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려왔습니다. 이 진실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내담자가 자신의 연애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상담사들이 숨겨온 커플 파탄의 진짜 원인을 낭낭히 드러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이 연인에게 무심코 던져온 말 한마디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싸움의 내용이 아니라 싸움의 방식이 왜 관계의 생사를 결정하는지 그 구조를 분석하겠습니다. 이어서 존재를 공격하는 말이 상대방의 뇌에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되는 파탄의 네 가지 공식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패턴을 인식한 뒤에도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는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연애 서적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연애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그 경계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장면은 커플이 최근 싸움을 재현하는 순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이 기억하는 싸움의 내용이 거의 항상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돈 문제로 싸웠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무시당해서 싸웠다고 말합니다. 같은 싸움을 했는데 각자 기억하는 원인이 완전히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상담사는 이 지점에서 이미 핵심을 파악합니다. 싸움의 진짜 원인은 표면적인 주제가 아니라 그 주제를 다루면서 사용한 언어의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구분 하나가 등장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과 상대의 존재를 공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언어입니다. 왜 설거지를 안 했어? 라는 말은 특정 행동 하나를 문제 삼는 것이므로 수정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상대가 어떤 인간인지를 단정 짓는 것이므로 탈출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행동 지적 앞에서 상대방은 다음에 설거지를 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존재 공격 앞에서 상대방은 내가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없다는 절망에 빠집니다. 이 절망이 뇌 속에서 일으키는 화학 반응은 놀랍도록 파괴적입니다. 존재를 공격당한 사람의 편도체는 즉각 활성화되어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위협 대상으로 재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연인이 적이 되는 순간은 주먹이 날아오는 순간이 아니라 너는 원래 그래라는 6글자가 날아오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적으로 재분류하면 같은 말을 들어도 해석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걱정이 되어서 한 잔소리였던 말이 이제는 나를 통제하려는 공격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담사들이 수천 건의 상담을 통해 발견한 파탄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한 번 적으로 분류된 연인은 같은 행동을 해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며 관계는 이 순간부터 회복이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더 깊이 파고들어 네 가지 파괴적 의사소통 유형을 발견하고 이것을 묵시록의 네 기사라는 이름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비난입니다. 너는 항상 이래 또는 너는 절대 안 변해처럼 상대방의 성격이나 인격 전체를 향해 화살을 겨누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경멸입니다. 경멸은 비난보다 한 단계 더 치명적인데 상대방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몸과 말의 동시에 실어보내기 때문입니다. 한숨을 쉬며 눈을 굴리거나 비꼬는 말투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화 중 경멸이 나타나는 커플의 파탄 확률은 90%를 넘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방어입니다. 상대방의 불만을 듣는 순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즉각 반격하거나 변명을 늘어놓는 태도를 말합니다. 방어적 태도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확대시키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기사는 담쌓기입니다. 더 이상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벽을 세워버리는 것으로 상대방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무반응이거나 자리를 떠나버리는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네 가지가 커플의 대화에 등장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커플이 이 네 가지를 일상적인 싸움 방식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이것이 관계를 서서히 죽이는 독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상담실에 찾아오는 커플 중 이 네 기사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는 10쌍 중 한 쌍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쌍은 우리는 원래 이렇게 싸운다며 파괴적 패턴을 정상적인 갈등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착각이야말로 관계를 소리 없이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종벌레였던 것입니다. 상담사들은 이 네 기사의 등장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면 그 커플의 미래를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이 패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귄 지 3년 된 한 커플이 상담실을 찾아왔을 때 두 사람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기 말을 항상 무시한다고 호소했고, 남자는 여자가 사사건건 잔소리를 한다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상담사가 최근 싸움을 재현해달라고 요청하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여자가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지 30초도 되기 전에 남자가 팔짱을 끼고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사인 담쌓기의 전형적인 시작입니다. 남자의 무반응에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결국 너는 원래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야 라는 존재 공격이 터져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 비난이 발동한 것입니다. 남자는 그건 네가 맨날 잔소리만 하니까 그렇지라고 즉각 반격했는데, 이것이 세 번째 기사인 방어의 작동입니다. 여자는 분노가 치밀면서 그래 어차피 너한테 뭘 기대하겠어라며 경멸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초 안에 네 기사가 전부 등장한 것입니다. 이 커플은 3년 동안 거의 매주 이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이런 구조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7년 차 부부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경멸의 눈 굴리기를 보여줄 때마다 아내의 뇌는 그를 동반자가 아닌 위협 대상으로 조금씩 재분류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쌓인 경멸의 횟수는 수천 번에 달했고, 아내의 뇌 속에서 남편은 이미 적으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왔을 때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의 어떤 행동에도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꽃을 사와도 뭔가 잘못한 거겠지라고 해석했고, 다정한 말을 건네도 또 뭘 원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의 렌즈가 완전히 적대의 렌즈로 교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상담사는 이 상태를 감정 포화라고 부릅니다. 부정적 감정이 너무 많이 누적되어 긍정적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 자체가 마비되어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첫 번째로 상담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싸움 중에 너는 원래라는 말을 완전히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6글자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싸움은 행동 지적에서 존재 공격으로 격상되며 관계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두 번째로 내 기사가 등장하는 순간을 스스로 알아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지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이 담쌓기를 시작했을 때 그것을 무시나 거부로 해석하지 않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담쌓기는 대부분의 경우 감정이 과부하되어 뇌가 자기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비상차단 장치입니다. 네 번째로 경멸을 한 번이라도 보인 적이 있다면 그것이 관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경멸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공격이며, 이것이 반복되면 상대의 뇌는 당신을 적으로 완전히 고정시킵니다. 5번째로 이미 감정 포화 상태에 도달한 관계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뇌가 상대방을 적으로 분류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다가가도 공격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제3자의 중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커플이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잘못된 싸움 방식 때문에 관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싸움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이 연인에게 던지는 다음 한마디가 행동지적인지 존재 공격인지 3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3초가 당신의 관계를 지킬 수도 있고 영원히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숨겨온 이 진실을 이제 당신이 알게 되었으니 오늘부터 싸움의 방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헤어지는 커플은 생각보다 적고 사랑하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싸우다가 헤어지는 커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수천 건의 상담이 증명한 슬픈 결론입니다.